베르세르크는 화려한 작화와 독보적인 세계관으로 80년대 또는 90년대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출시한 지 벌써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완결이 전혀 나올 것 같은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요. 베르세르크는 평균 1년에 거의 한 권 정도가 출판되는 상황에서 여타 다른 만화들보다 현저하게 출판율이 떨어집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다른 만화 또는 애니메이션들처럼 소설책을 먼저 출판해 스토리를 완성시킨 뒤 만화 또는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소설로 나와만 준다면야 그림은 우리가 알아서 상상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어쩌면 소설로 읽는 베르세르크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림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말이죠. 또한 2018년 1월 22일경엔 베르세르크의 염룡의 기사 그룬벨드가 소설로 출간되었던 걸 보면 완결 전이 되었던 간에 후가 되었던 간에 언젠가 베르세르크의 각 네임드급 사도들의 스토리와 가치의 이야기가 소설로 따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재가 늦어지는 베르세르크는 미우라 켄타로 작가가 작품에 임하는 스타일을 알아보면 어쩔 수 없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오늘은 베르세르크가 이렇게 연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너무나도 많은 작업량. 켄타로 작가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하루 작업 시간량이 무려 하루에 15시간에서 16시간 정도를 만화를 그리는 작업을 하며 보통 오후 2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한 페이지를 그리는데 18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설사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완성이 된 장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들 때까지 처음부터 다시 그리는 걸 반복하기에 늘 진전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특별한 일이 아니면 휴일 또한 없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유명한 만화가이다 보니 작업 환경이 훨씬 나아졌지만 예전엔 작업실에서 혼자 작업할 때는 4년 동안이나 2일 연속으로 쉰 적이 없으며 하루 삼시세끼를 칼로리 메이트로 지냈는가 하며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었다고 하니 그의 엄청난 작업량을 대신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켄타로 작가는 점차 유명해지면서 문화생도 늘어나고 2015년 이후 작화 작업은 풀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훨씬 환경이 좋아졌지만 그의 성격상 오히려 픽셀, 점 하나하나에 더 신경을 쓰게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 하나하나까지 문화생들에게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문화생들은 켄타로 작가님 제발 그만! 이라 외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문화생들 말로 켄타로 작가는 10시간 이상 거르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니 그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도중에 뛰쳐나가는 문화생들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작화뿐만 아니라 시나리오나 철학적인 메시지에도 심혈을 기울여 작가 자신이 구축한 세계관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하다고 생각되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그리고 공들인 장면이라고 하더라도 사정없이 단칼에 빼버린다고 하니 혀를 내두르게 만듭니다. 사람이라는 게 정말 시간과 정성을 쏟은 결과물에 아무래도 미련을 가지기 마련이고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아이디어를 짜기 마련인데 켄타로 작가는 마치 한 도자기 장인의 도자기 깨기처럼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누가 말려도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어쩌면 화끈하고 어쩌면 냉혹한 판단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장인 정신이 뭔가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림을 서포트해주는 문화생들 입장에서도 자신과 작가의 한순간의 고생들이 날아가는 걸 보면 정말 앞에서는 말 못하겠지만 가슴이 아플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켄타로 작가는 매일매일 작품에만 모든 시간을 쏟아내다 보니 한국에서도 물론 일본에서도 매우 유명한 만화가인데 아직 그는 독신이라는 점이 팬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합니다. 어쩌면 장인정신 하나로 모든 시간을 작품에 할애하다 보니 자신에 대한 시간이 없었던 듯 합니다. 켄타로 작가 또한 20대 때 작품에 집중하느라 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 후회가 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작화에 대한 섬세함. 켄타로 작가와 같이 작업하는 문화생들이 말한 스토리 중 가츠가 어느 한 에피소드에 상처를 입었을 경우 일일이 번호를 붙이고 상처의 종류에 따라 치료되는 과정을 그린다고 합니다. 베르세르크를 볼 때 한 번쯤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화를 보면 가츠가 입은 상처들이 느닷없이 아무는 게 아니라 각 에피소드가 진행되면서 시간의 경과와 상처의 크기에 따라 흉터를 남기거나 덜 남은 상처를 남기는 등 세심하게 묘사되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가츠가 검은 검사가 된 이후 허리 옆에 차고 있는 단검 개수까지 신경 쓰면서 그린다고 하니 정말 디테일이 뭔지 알려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켄타로 또한 작화에 치중하는 이유가 자신 또한 그림을 어느 정도까지 채워야 완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스스로도 잘 몰라 어느 순간까지 그리다 보면 마치 귀에서 종소리가 울린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도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는 이유는 스스로가 그렇게 그리는 걸 좋아하게 되어버렸고, 아키라나 북두의 권처럼 만화 바로크 시대의 영향을 받고 그도 어느 정도 그 시기와 겹쳤기 때문에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켄타로 작가의 만화 프레임은 세계를 통하는 창이라는 가정을 하고 프레임을 넘어가면서 다른 세계를 들여다보고 저 너머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기까지 느낄 수 있는 느낌의 그림이면 좋겠다고까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베르세르크의 만화가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열정. 켄타로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부분에 매우 큰 성취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만화가로 지내오면서 자신이 다른 걸 한다는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에겐 이미 삶의 일부분이라고. 켄타로 작가는 베르세르크를 그릴 때 늘 새로운 테마를 구성하고 이를 해내고 하는 건 매번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만화를 그리는 건 사실 예전부터 즐거운 일이었고 만화를 그리면서 괴롭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매일 긴 시간을 그리는 작화 시간에 그 귀찮음마저 즐거운 부분이라고 하니 정말 진정한 장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그는 하루 종일 만화에만 매달리다 보니 사람다운 생활을 포기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을 원하기도 하지만 하나둘 먹어가는 나이에 따른 예전과 다른 체력 저하가 그에겐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면 고통이라 밝혔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